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입안이 화끈, 혀가 아픈 대표적인 질환이죠.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 유형은요, 언제 혀가 더 심하게 아픈지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을 나누어서 치료에 대한 예후도 살피고요. 또 한방 치료의 진단 유형의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요, 입안에 염증과 같은 통증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입안에 혀를 비롯해서 입안 점막 부위에서 화끈거리거나 아리거나 한 통증이 나타나고요. 또 이상 감각으로 발현되기도 해요. 입안에 이제 텁텁하고 어떤 때는 가렵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병이 왜 나타나는지 발생 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진 않은데 몇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국소적으로 입안 내 입이 마르고 또 반복적인 어떤 자극을 받거나 또 혀 표면에 위축이나 균열 등 어떤 형태적인 이상이 있고 또 전신적으로도 호르몬의 부족 또 빈혈이나 특정 영양소의 부족 또 전신적인 기력이 약해지면서 미세순환이 안 되거나 하는 요소들 여기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인 자극에 장기간 노출이 되는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나누는 분류 유형은 첫째, 특별한 선행 요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 1차성 또는 특발성이라고 하고요. 또 관련된 특정 발병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이제 치료해도 통증이 계속될 경우에는 2차성이라고 유형을 나눌 수 있고요. 또 한 유형은 타입 1, 2, 3이라고 나누는 유형이 있습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분류 유형은 통증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타입은 오전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 그 강도가 세지고요. 저녁에 가장 심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겠죠. 통증은 음식이나 음료가 증상을 경감시켜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한 음식을 먹는 동안엔 통증을 못 느낀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통증이 저녁에 심해지는 것도 결국은 육체적인 피로나 정신적인 자극이 쌓일수록 내 몸에 통증이 더욱 가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위 기능과 또 정신 사유 활동을 관장하는 심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 이러한 통증 양상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타입은 아침 기상시부터 증상이 시작이 되어서 하루 종일 일정하게 지속이 돼요. 계속 통증이 심해야 되니까 그만큼 통증의 정도도 심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환자분들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그 불면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면 통증으로 잠을 못 들긴 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오히려 통증을 못 느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자는 동안에 몇 번 깬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잠을 깨는 이유는 통증 때문이 아니고 입이 마르거나 또 야뇨증과 같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깨게 되고요. 깨어나서 보니 혀가 아프다라고 자각을 하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깨는 걸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수가 해당이 되고요. 그만큼 이러한 유형이 타입 1에 비해서 치료가 더욱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며칠 동안은 괜찮다가 또 며칠간 통증이 나타나는 입안의 자결동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이러한 환자는 10% 이하에 해당이 돼서
음식의 어떤 특정 음식의 자극에 더 민감한 것은 아닌지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강 자결감 증후군의 분류에 있어서 대부분은 타입 1과 타입 2가 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게 고정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은 타입 1의 양상을 보이다가 또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타입 2의 양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특정 치료의 증상이 완화되면서 타입 2에서 타입 1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몇 가지 분류 유형에 따라서 한의학적인 진단 유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입 1의 경우는 부족한 몸의 진액의 기운을 보충해 주거나 또 심장과 비위 기능을 주로 보강해야 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타입 2의 경우는 심화가 또 간기가 울결이 돼서 화의 속성을 보이는 이러한 몸의 화의 양상이 더욱 심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급성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강 자율감 증후군에는 통증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분류 유형이 나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치료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 한의학의 진단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